상근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8분 정도 있고 한 대, 두 대 할 때 그때 그런 식으로 쓰는 우리 그 대박 있죠? 그 쌀 푸는 것, 예, 그런 대가 있고 그다음에 돼지 할 때 그 대가 있네요. 요 표기가 좀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돼서 되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돼서가 맞습니까? 되어서가 맞습니까? 예, 되어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되고 되어고 뭐가 맞습니까? 예, 되고가 맞네요. 그 다음에 됐다 되었다 뭐가 맞습니까? 예, 되었다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되도록 되어도록 뭐가 맞습니까? 되도록이 맞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돼지의 되가 되려면 뒤에 어가 붙어야 됩니다. 어가 붙어야 이 돼지의 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 플러스 어는 이제 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해보실 때 되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되어서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되어가 안 됩니다. 되어고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고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다 되니까 돼지의 되로 적어주시는 것이고 되어도록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한 대박 할 때 그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어가 붙었을 때 돼지의 되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시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면 돼, 안 돼. 자, 돼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요렇게 써줘야 되나요? 요렇게 써줘야 되나요? 요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요게 되다에 플러스 뭐가 붙느냐면 종결어미 어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결어미가 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거 종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을 종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어가 생략이 두 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돼, 안 돼. 다 이렇게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로서와 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상식으로서 알고 있으신 거죠.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도구다. 도구나 수단이다.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이거 자격입니까? 수단, 도구입니까? 이거는 자격이죠. 그러니까 로서가 맞겠고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이거 도구입니까? 도구나 수단입니까? 아니면은 자격입니까? 도구나 수단이죠. 그래서 로서라고 적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신 거니까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오네요. 로서는 이제 자격이고 로서는 이제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든과 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으랍니까? 사과던 배던 마음대로 먹으랍니까? 이거 좀 헷갈리시죠? 예. 자, 어릴 때 놀던 곳입니까? 놀던 곳입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어릴 때 놀던 곳이죠. 예. 자, 이게 선택의 의미 있죠? 선택의 의미일 때, 그때는 이제 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올에 해당하는 유관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 올라서 해당하는 무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선택, 무관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무관 선택이라는 것은 둘 중에 뭘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 배든 사과든가 배든가 다 든을 쓰면서 이렇게 저 마음대로 먹어라. 뭐 둘 중에 뭘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 선택 즉 whether 올라의 뜻인데 그럴 때는 하여간 어쨌든 뭐 선택은 선택이죠. 그래서 그 선택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든가 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든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놀던 곳 요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죠. 요거는 과거죠. 과거. 과거의 뜻을 나타낼 때는 던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자, 선택을 나타낼 때 이제 든을, 과거를 나타낼 때 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꾸 아까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선택을 나타낼 때는 이제 든을 사용하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제 던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거 두 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든은 무관 선택이고, 과거를 나타낼 때 이제 어릴 때 놀던 곳, 요거는 이제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하는 것이죠. 이제 관형형으로 수식한다는 것을 관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관형형으로 뒤에를 수식할 때는 던을 사용한다. 과거의 뜻으로 그럴 때는 던을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when과 when이 있네요. 우엔과 오엔이 있는데요. 자, 이거 웬일이니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예, 웬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웬 떡이냐?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이거 예,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웬걸요?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이거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왠지 요거 왠지일 때 이건 왜냐하면 왠지의 줄임말입니다. 이럴 때만 왠지 on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엔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 없으시죠? 예, 그래서 왠지일 때만 그게 왠지의 줄임말이니까 그때만 왜 on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엔으로 사용한다. 요거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다르다와 예, 틀리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르다와 틀리다. 요거 용법이 다르죠? 용법이 다른데 너는 나와 틀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이거는 정말 틀린 거죠. 자, 다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틀려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달라가 맞는 것이죠. 예, 이거는 같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예,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 너는 나와 틀려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고방식은 뭔가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타주의적인 좀 국수주의적인 예,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너는 나와 틀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틀린 표현이고요. 너는 나와 달라. 예,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죠. 예, 사람은 다 다르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줬다와 쫓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용법이 다른데요. 자,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쫓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줬다, 쫓다 뭐가 맞을까요? 자, 요게 두 개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뒤를 따른다는 거죠. 예, 뒤를 따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줬다 같은 경우는 뜻을 따르는 것 있죠.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줬다고요. 그 다음에 쫓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것 있죠. 뛰어서 쫓아가는 것, 예, 뛰든지 뭐 걷든지 쫓아가는 것, 요거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거,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 요게 쫓다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요거는 좀 약간 추상적인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뜻이라고 구상적인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아버지의 유언을 좇는 겁니까? 쫓는 겁니까? 자, 유언을 따르는 것, 이거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뜻으로서 줬다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걸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와 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제 종결어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 해죠. 읽는다고 해. 여기에 그 어가 들어갈 일이 없죠. 다고해, 다 이제 그 아자가 들어가는 시이기 때문에 읽는 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의 줄임말을 좋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라라는 말, 예, 그게 이제 줄어들면 그 어가 더에 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이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 해라는 예, 그런 이제 들은 말에 대한 그런 보고일 때는 예, 그럴 때는 예, 다이를 그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라는 예,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일 때는 이렇게 더라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더이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써주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과거에 관련된 일일 때는 더이를 써준다라고 그렇게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더라 이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이로 써주시는 거고요. 내가 거기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라는 말 요건 교체가 되니까 이럴 때는 더이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더 중요한 이제 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더이로 써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 붙여야 될까요? 띄어야 될까요?
예,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이거 붙여야 될까요? 띄워야 될까요? 자, 요것도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 이제 그 조사 애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세요. 예, 그런데 애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붙여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말이 안 되죠. 네가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붙여 써 주시고요.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요거는 이제 말이 되네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띄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고 이제 띄어 쓰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띄어 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 거세 의미로 쓰일 때고요.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쓴다. 요런 그 팁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거 띄어 쓰는 이유는요. 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수식을 한다는 것이어서 그 뒤에 있는 대가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에 요게 애가 붙으면 조사는 이제 명사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원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붙으면 앞에 있는 게 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띄어 쓰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요게 저 애가 못 붙으면은 요 대가 명사가 아닐 뿐더러 의존명사도 명사죠. 명사가 안 될 뿐더러 이게 니은대가 그냥 하나의 그런 어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쓰지 않고 이렇게 붙여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가 붙으면 즉 앞에 있는 뒤에 조사 애가 붙으면 앞에 있는 게 명사로 작용하기 때문에 띄어 써 주시고 애가 못 붙으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 써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좀 네. 자, 외래어 표기법 하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놀라셨죠? 예, 요게 그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칠판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저기 누구냐면 요게 외래어 표기법의 1번에 이제 지프, 예, 요게 그 차의 상호명이더라고요. 상호명이었는데 예전에 그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지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렇게 요 차량이라고 집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집차. 예, 요렇게 우리가 그렇게 써왔는데요.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결국 이제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어를 한글로 적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적는 게 맞을까요?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프,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 이제 팁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구 외래어 있죠?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로 적는 거 없습니다.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로 적는 게 없다. 즉 평음으로 적는다.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 경음으로 적지 않는다. 라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럼 뭐 몇 개가 이제 생략이 되겠네요. 첫 번째, 예, 요거 다 된소리로 좀 적고 있죠? 찝이라고 다 쌍지읒으로 적고 있으니까 요거 다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가 있죠? 이는 우리 로마자 표기법을 발음에 따라서 적듯이 외래어 표기법도 발음에 따라서 한글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아이의 장음이란 말이에요. 이 장음입니다. 장음일 때는 받침을 쓸 수 있다 없다? 받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음 장음일 때는 받침을 쓸 수가 없다. 거기에 따라서 받침으로 쓴 거 2개가 생략이 되네요. 자, 2개가 이렇게 받침을 쓰고 있죠. 2개가 생략이 되고요. 자, 네, 마지막 규칙 요거 피 있죠? 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나요? 피 같은 경우는 피읍으로 그렇게 피 같은 경우는 피읍으로 써주기로 했어요. 피읍으로. 그러니까 지프가 맞나요? 지프가 맞나요? 예, 지프 틀리고 이렇게 지프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서도 제가 3가지 규칙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첫 번째 규칙. 저기 된소리로 적는 거 없다. 서구 외래어는. 그래서 된소리다 탈락했고, 그 다음에 요거 장음일 때는 받침으로 쓸 수 없다. 뒤로 내려 쓴다. 받침으로 쓰지 않고 뒤에 음절로 내려 쓴다. 거기에 따라서 요거 받침으로 쓴 거 2개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피는
피읍으로 적는다에 따라서 이렇게 지푸를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은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잘 안 알려져 있죠. 외래어 표기법 뜻밖의 1986년에 만들어져서 1989년도에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거기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가장 유명하지 않죠.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실과 괴리감이 많기 때문에 발음과 저희 표기 간의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가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또 법칙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